네, 2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서구중이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자, 우선 시험지 분석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자, 1학기 때 서구중 2학년 시험지와 그 다음에 오늘 본 2학기 중간고사 서구중 시험지를 같이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문제 수는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100% 객관식으로 일단 시험을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를 보면 지난번에보다는 조금 소폭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의 눈에는 이제 중정도의 난이도로 생각은 들지만, 또 우리 서구중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지난번 시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도형 단원도 들어가 있고, 특히 이 단원을 특징을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1차 함수 단원과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단원, 사각형 단원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서구중이 그렇게 또 문제를 쉽게 내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고르게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함수 8문제, 삼각형 한 9문제, 사각형 한 7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1차 함수가 1학기 기말고사 때도 봤었는데 그 뒷부분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끝부분까지 싹 포함시켜서 시험을 치렀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항별 난이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중이라고 썼지만 비교적 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선생님 기준에는 중으로 일단 난이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볼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1번부터 24번까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선생님 분석을 한번 싹 해봤거든요. 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원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함수 쪽에서도 좀 어려운 게 있고, 그 다음 삼각형 쪽에서도 좀 있고, 그 다음 사각형 쪽에서도 좀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르게 좀 학습을 준비한 친구들은 괜찮은 성적이 나왔을 거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함수가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어때요? 문제 이쪽에서 아마 오답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때 어떤 특정 단원만 하면 안 되고 골고루, 그리고 특히나 내가 좀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다면 그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난이도는 중으로 써놨지만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문제 하나 푸는데 보통 한 가지 개념만 쓰지는 않거든요. 특히 서구중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안에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항상 보면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블랙라벨이라든가 뭐 최상위 수학이나 아니면 고쟁이 수학이나 이런 그 수학 심화서에 있는 문제들을 숫자만 바꿔서 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도형의 닮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형의 닮음이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정 닮음 개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던 삼각형, 사각형과 접목이 되면서, 혹은 아니면 1차 함수와도 접목이 되면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대비 기간을 조금 중간고사 때보다는 길게 잡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어떤 문제를 나한테 갖다 주든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이번 기말 대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문제가 낯선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봐왔지만 우리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들 두 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한다면 반드시 얘네들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릴 수 있다면.
계속 기울기라든가 얘네들이 평행하진 않은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진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20번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이 두 개, 세 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 함수에서 기울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한 가지 개념이라도 부족한 친구들은 풀기가 많이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비가 철저하게 된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구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분석을 좀 마쳤고요. 자, 요거 이어서 두 문제 정도 좀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좀 어려워했던 문제,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 두 문제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함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문제 같이 한번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4개의 직선이 있고요. 이것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2등분한다 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답답할 때가 뭐 언제냐면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려보지도 않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도와주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왜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지를 알기 위해선 선생님도 반드시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직선이나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은 꼭 그려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을 좌표 위에 한번 올려서 그래프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X축, Y축을 잡고 원점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 직선을 그래프로 옮기기 위해선 우리 친구들 가만히 보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 식을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리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그려지 마시고 일단 이 상태에서 절편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게 훨씬 편하죠. 자,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이 함수의 X절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절편은 Y값이 0일 때 발생이 되니까 2X는 6이 돼서 3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절편도 한번 살펴보면 Y절편은 X값이 0일 때 Y축의 점이니까 X에다 0을 넣으면 3Y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한번 올려볼게요. X절편이 3이니까 이 정도, 그 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 2면 한 이 정도 점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직선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X는 6, 그리고 Y축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이면 얘보다 좀 아래쪽에서 형성이 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3 직선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 직선을 한 이 정도로 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3 직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6 직선을 또 한번 그린다면 X는 6에서 3에서 6 정도 가니까 이 정도. 선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요? X는 6 직선이 한 이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부분들이, 자, 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1차 함수가 2등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얀색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 이 직선과 그 다음에 X는 6. 그럼 우선적으로 봤을 때 하얀색 직선과 이 나머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게 이 삼각형이 돼요. 이 삼각형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Y축까지 둘러싸인,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Y축을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Y축이라면 요 선이죠. 요 선. 이 선이 Y축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 하얀색 직선과
이 파란색 두 직선과 그 다음에 빨간색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되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이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넓이를 이 직선이 2등분한다라고 했어요. 넓이를 저 직선이 2등분하는데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갈 부분들이 y는 m 곱하기 x-6을 여러분들이 잘 그리기가 힘들죠. 근데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 m 값에 관계없이 6을 넣으면 x에다 6을 넣으면 반드시 0이 되는 이런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6,0은 기울기 m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는 그런 직선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6,0이 어딘가 봤더니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죠. 이 점을 지나가면서 도형의 넓이를 몇 등분한다? 2등분 하니까 적당히 일단 선생님이 대략적으로만 잡아볼게요. 이 직선을 2등분하기 위해 이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 직선을 지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구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먼저 살펴보면 자, 윗변이라고 하는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돼요. 그 다음에 아랫변은 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x좌표가 6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다 x에다 6을 넣으면 되겠죠. 12 마이너스 3y-6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6 마이너스 3y가 0이 되니까 y 값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컴마 몇이 된다? 6,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y좌표의 차이니까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얼마다? 5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가 여기가 0이고요. 이쪽이 얼마다? 6이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높이는 6이 되고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면 6 곱하기 3이 되니까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는 18이 됩니다. 근데 저 직선이 그래프를 몇 등분한다? 2등분 한다라고 했으니까 18의 절반인 얼마씩 서로 가져가게 된다? 9씩 서로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게 이 복잡해 보이는 도형의 넓이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밑변과 높이 부분을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얘가 y좌표가 0이고 y좌표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만큼의 길이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넓이가 9가 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9가 돼야 되니까 얘가 18이 되려면 이 길이는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6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만큼 가야 된다? 6만큼 가야 되면 그러면 얘네 그래프를 아까 선생님이 노란색을 임의로 잡았죠. 그렇죠? 임의로 지금 잡은 상황인데 정확하게 이제 살펴본다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여야지만 넓이가 2등분 된다? 6이어야지만 넓이가 2등분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6칸만큼 벌어져 있으려면 이 y축에서 x는 6까지니까 이 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점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점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 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선 이렇게 지나갈 때 그래서 이 아래쪽 삼각형과 이 위쪽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2등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문제가 요구한 이 그래프가 2등분 한다라고 했으니까 2등분을 하려면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야 된다?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y축 위에 있으니까 0, 얼마다? 마이너스 3을 누가 지난다? y는 m 곱하기 x-6이란 직선이 지난다.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대입을 그대로 통해 보면 마이너스 3은 m 곱하기 0-6이 되겠죠. 자, 그러면 m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이 2양 나눠주니까 2분의 얼마? 1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노란색 정확하게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임의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넓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이 마이너스 0,-3을 꼭 지나야지 2등분 되는구나.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7번 문제 답이 몇 번에 있다? 1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A, B, A, C가 같은 변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B, C의 연장선 위의 점 D에 대해서 84도가 되게 작도를 하고 그 다음에 A, B 위의 점 E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부분이 하나 나오네요. 가계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각 D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둘을 연장해서 만나게 해주니까 이등분선, 이등분선 연장해서 만나는 이 지점을 P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APD의 각도가 104도가 됐을 때 각 B의 크기가 몇 도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은 그냥 여기서 막 각도부터 막 구하려고 하는데 우선 두 가지를 선생님은 봤어요. 무엇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것 꼭지각의 이등분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개념이 많이 녹아있는 문제인데 그냥 무작정 풀려고만 하면 좀 잘 안 풀려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 분명히 교과서 개념 부분에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일반적인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선을 좀 한번 보조선 한번 그려줄게요. 이 A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처음 배웠다? 밑편이 수직 2등분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분명히. 그쵸? 합동까지 증명을 다 했었고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살펴볼 부분들이 어디냐? 자, 그렇게 되면 104도 밑에 이 공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76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90도, 76도면 이 각 C, D, P 하나의 각도를 알게 됩니다. C, D, P 하나의 각도를 알게 되는데 90이니까 얘네들 합쳐서도 90이 되려면 14도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좀 해 놓을게요. 14도 2등분이니까 14도.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봐줄까요?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각 B의 크기인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삼각형이 이렇게 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삼각형을 봐주세요. 그럼 벌써 이 각도가 해결이 됐죠. 그렇죠? 각 BDE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28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BED는 문제가 이미 84도라고 알려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각 B의 크기는 구하는 건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되겠죠. 180에서 뭘 뺀다? 84와 28의 합이니까 112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112도.
자, 그래서 빼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68도, 78도, 68도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답은 구해져요. 되게 금방 풀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상당히 좀 다르게 힘들게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림상의 표현은 안 해줘요. 그래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블랙라벨이나 최상위 수학 아니면 뭐 고재행위 수학 좀 심화 문제집들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서고중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좀 자유롭게 좀 능숙능란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심화 문제집들도 많이 좀 풀어보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